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.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하는 10만 클럽 회원은 김종성 역사 전문 시민 기자입니다. 김종성의 역사 촌철 코너를 진행할 예정인데요. 오마이뉴스의 김종성이 히스토리를 연재하고 있는 역사학자인 김 기자를 모시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. 김 기자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보세요? 네,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늦었지만 이 추석 명절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예,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김 기자님 오늘 또 김종성의 역사촌철 코너를 진행할 예정인데요. 예.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칼끝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볼 예정입니다. 우선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,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은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.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. 우선 김 기자님은 이 사안의 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요? 예, 누구나 죄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.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예외는 아닐 거고요. 예. 예,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검찰의 이재명 수사를 보면은요, 크게 보면 이 수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이 반격의 측면이 좀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하고도 관계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. 또 동시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반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60년 4.19 혁명 뒤에는 이 박정희 군부가 시민혁명에 대해서 반격을 가했고요. 그리고 87년 6월 항쟁 뒤에는 그 당시는 안기부, 치안본부, 검찰 이런 공안기관들이 또 이 반격을 했는데요.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, 그리고 2019년 이 검찰 개혁 촛불 집회, 그 뒤에는 또 검찰이 지금 반격을 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의 검찰 수사는 그런 촛불혁명과 또 검찰 개혁 촛불 집회에 대한 이 검찰의 반격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죠. 그렇게 또 역사적인 이런 과정들을 과거 역사에서 이제 비춰봤을 때 비슷한 흐름이다, 비슷한 맥락이다, 이런 얘기일 수 있겠네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검찰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? 근데 이 검찰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려면 이게 기본 전제가 있거든요. 이 검찰이 정권한테서 독립이 돼야 한다, 그런 전제인데요. 그렇죠. 근데 이 지금의 검찰은 윤 대통령과 또 검찰 사단 이런 데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좀 말하기가 좀 힘들죠.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려면 우선 윤 대통령과 절연 이 관계 끊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. 그래도 지금 어쨌든 이 검찰 공화국 이야기를 듣고 있고 검찰 관계자들이 주요 이제 요직에 다 이제 꿰차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, 그렇죠? 예, 그렇죠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,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신다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검찰이 정치에 이제 개입한 형국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.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 우리 역사에서 아주 낯익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승만 정권 때는 좀 구체적으로 어땠었나요? 일제 강점기 이래로 이 검찰이 정치하고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요. 그리고 이 정권들이 민중 탄압을 목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는요, 당연히 이 검찰이 당연히 개입이 되겠죠. 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요. 그리고 이 정권의 민중 탄압이 만약에 이 정보부 선에서 끝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요. 그런 민중 탄압이 경찰을 거쳐서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당연히 검찰이 이제까지 개입을 했었고요.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도 검찰이 그런 식으로 이 정치에 개입이 됐는데요. 근데 이 당시 검찰은 이 경찰에 좀 약간 경찰에 밀리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이 경찰권, 이 순사, 이 경찰권이 비대화되고 또 강화됐었죠. 예, 그렇죠. 그리고 또 이승만 정권이 또 이 경찰을 또 선호했죠. 그래서 이승만 때는 이 검찰이 상대적으로
좀 덜 얼룩진 그런 상태였고요. 음, 하지만 그 이승만이 이 사법 제도를 활용해서 이 민주주의를 이 탄압할 때는 이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제 함께 했었죠. 아, 그렇군요. 그 박정희와 그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 검찰이 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예. 당시 그 검찰은 그 어떤 방식으로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이런 비판을 받았던가요? 예. 그 4.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 경찰 권력도 함께 약해지게 됐거든요. 예, 이 이승만 정권 때는 이 경찰도 독자적인 그 영장 청구권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이 4.19 혁명 뒤, 4.19 혁명 2년 뒤, 1962년이었는데요. 예, 예. 그래서 이 박정희 때는 이 경찰이 약해지면서 이제 검찰이 더 강해지죠. 근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 박정희 전두환 때는 이 검찰이 이 군부 정권의 민중 탄압을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권력의 시녀, 그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었죠. 지금도 좀 흡사하다고 보시는 거죠? 그죠? 아, 예. 근데 지금은 좀 그 약간 당시 그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서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 같은 점도 있을 거고 다른 점도 있을 텐데요. 그거를 좀 예.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? 이게 기점이 6월 항쟁인데요. 87년 6월 항쟁인데요. 예, 예. 그 6월 항쟁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거든요. 아, 예, 예. 이 검찰이 정치 권력과 한편이다. 검찰이 정권과 한편이다. 이거는 그 6월 항쟁 이전이나 이후나 이건 뭐 차이가 없습니다. 하지만 예, 예. 이 검찰의 위상은 6월 항쟁 전과 후가 다른데요. 4.19로 경찰이 약해진 데 이어서 또 예, 6월 예. 항쟁으로 이 군부와 정보부가 또 약해지게 되죠. 근데 그러면서 이 법치주의가 이 사회적으로 강해지게 되고요. 예, 예. 그래서 이거는 6월 항쟁 이전에 있었던 그 인치주의에 대한 이 반성의 결과였는데요.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87년 이후에는 이 법원과 검찰이 강해집니다. 그런 검찰권이 법치주의 분위기 강해지는 속에서요. 그때부터. 예. 그래서 6월 항쟁 이전에 검찰이 정권의 시녀였다면 그 6월 항쟁 이후의 검찰은 정권의 동맹자 지위로 이렇게 서서히 승진을 했죠.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동맹자라고 예, 지금은 보시는 건가요? 예, 지금은 뭐 과거에는 신여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동맹자 지위에 더 가까우면서 그러니까 정치랑 밀착하는 건 똑같은데 네. 과거에는 신여, 지금은 뭐 동맹자에 더 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렇군요. 조선 시대에서도 이 그 권력 남용 막으려고 이런 그 견제 장치들을 만들지 않았던가요? 어쨌든 예, 당연히 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. 계속 이렇게 들여다본 그 학자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이 남용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? 예, 당연히 그런 게 있었는데요. 예, 예. 이 조선 시대에는 이 사원부가 지금의 검찰청 비슷했었죠. 사원부가요. 예, 예. 이 사원부는 그 위치가 지금의 정부종합청사 또 예. 세종문화회관 그 중간에 있었는데요. 예, 예. 이 사원부는 근데 기능은 비슷했지만 지금의 검찰만큼 이 부작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. 예. 먼저 이 사원부 구성원도 이렇게 크게 숫자가 많지가 않았고요. 그리고 또 이 사법권이 또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었습니다. 예. 이게 사원부뿐 아니라 뭐 형조, 의금부, 사관원 이런 기관도 이게 또 구형권이 또 재판 구형권이 또 함께 있었고요. 또 이 수사권이 또 분산됐는데요. 이 예, 수사권도요. 그래서 뭐 포도청, 사원부, 승정원, 뭐 의금부, 한성부, 관찰사, 군수, 장애원, 정부시 이런 여러 기관의 이 수사 권한이 또 분산되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예. 어느 한 기관이 독단적으로 이 사법권 행사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이 장치가 돼 있었죠.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조선 시대보다도 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그렇게- 있다는 건가요? 예,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. 예. 그렇죠. 아까 이제 이 권력과 검찰이 이제 동맹자 관계라는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어쨌든 그 검찰 공화국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 권력을 공정하게 좀 행사할 수 있다고 앞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 하시는지요? 근데 이게 검찰 공화국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이게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. 예, 예. 이 검찰이 정권과 독립적이라 야지만 이제 되는데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검찰과 정권이 친밀해진 상태에서는 이게 검찰이 예. 중립을 지키기가 힘들고요. 그래서 지금 네. 구도에서는 예. 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하기가 좀 힘든 그런 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 모습이 지금 그 이재명 그 수사에서 좀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? 예, 지금 다분히 이 검찰이 예. 이제
외형상으로는 뭐 공정한 수사 표방하는데 사실은 예. 너무 이렇게 정권이 이익에 맞게끔, 특히 윤 정권의 이익에 맞게끔 또 네. 일정이라든가 또 이런 수사 진행 방식이 너무 이렇게 정권에 좀 이익이 이렇게 기운 듯한 그런 모습으로 좀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. 검찰이 그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좀 생각이 예. 들 때도 사실 있더라고요. 예, 그럼요. 예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좀 잘못된 그 이 관계들이 빨리 그 청산이 돼야 될 텐데요. 그게 이제 예. 국가를 위해서도 그런 거잖아요. 예, 그 그렇죠. 마지막으로 그 윤석열 정권이 과거 군사 독재 시대의 그 이 검찰의 그 오욕의 역사에서 그 이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보시는지요? 네, 과거의 그 독재 이 정권들은요, 예. 이 검찰 같은 이 권력기관들을 이제 악용을 많이 했습니다. 남용을 했고, 그러다가 결국은 화를 자초했는데요. 예, 예. 특히 박 정권은 이제 79년 부마 항쟁에 이어서 11.6 사태로 이렇게 붕괴가 됐고요. 예. 몰락을 했고요.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또 6월 항쟁으로 또 이렇게 타격을 받았죠. 근데 음. 이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 때도 이 정권은 지켰습니다. 하지만 정권 예. 지킨 대신 그 화를 죽을 때까지 받게 됐죠. 그래서 그렇죠. 이 전두환 노태우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게 세상에 욕을 먹는 그런 그렇죠. 상황이었고요. 예, 예. 그래서 검찰을 정치에 이용을 하면 그것이 부메랑 돼서 평생도록 이 정권이 그 두고두고 타격을 받는다. 네,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정권이 좀 제대로 귀담아 듣고 검찰권에 대한 행사의 그 독립성을 제대로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시겠죠? 예, 그렇죠. 아, 예. 그래요. 오늘도 그 김 기자님 그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역사에서 그 배워야 한다는 김 기자님의 그 제언을 윤석열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이런 그 바람입니다. 김 기자님 그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. 지금까지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 그 김종성 역사 전문 시민 기자였습니다. 방송 마치기 전에 잠시 홍보 말씀드립니다. 아직도 오마이TV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또 김종성 기자와 함께 오마이뉴스를 후원할 여력이 되시는 분은 아래 그 하단에 자막이 보입니다. 010-3270-3828, 010-3270-3828로 전화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저는 또 10만 클럽 회원들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